개장 전 체크해야 될 뉴스들 그리고 그 뉴스가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저희가 첫 시작은 2차 전지 쪽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유리기판 이슈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관심주 SKC이셨고요. 4월 2일 관심주가 퓨로틱스였습니다. 상승률 너무나 좋게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SKC가 전통 반도체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됐다. 유리기판이 제대로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니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뭐 이런 해석들이 있었고 어제 조금 확정된 계약 소식이 전달되면서 유리기판주로 다시 조금 관심이 몰렸습니다. 유리기판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그 유리기판은 그 테마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산업이고, 그 SKC가 이제 그 투자 회사 앱솔루스죠. 앱솔루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 업체 최초로 이제 보조금 약 1,000억 원 정도 받았고요. 7,5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많이들 뭐 방송에서 말씀하시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유리기판 자체가 이제 평평하기 때문에 요게 이 공간 내 회로를 더 정밀하게 좀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특히 이제 AI라든가 고성능 컴퓨터 쪽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고 그런 기술 분야에서 많이 유리기판을 요구하게 되는데, 기존 기판 같은 경우는 대체로 칩과 칩 간의 연결 자체를 그 실리콘 중간 기판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TSMC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다만 만약 글래스 기판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회로를 2 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그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게 됐고, 그럼으로써 그 회로 간의 연결을 더 긴밀하게 함으로써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하고, 또 이제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도 상당히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이제 유리기판이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기판을 만들게 되면 이제 그 실리콘 기판, 중간 기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그랗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크게 한계가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각형 패널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훨씬 더 큰 형태의 기판 제작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게 크게 크면서 훨씬 더 비용 절감이 더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슈가 뭐냐면 그 글라스 기판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최소 40%를 넘어갈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건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50%도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글라스 기판을 만드는 기업, 뭐 장비 업체들, 그리고 뭐 JNTC 같은 경우는 글라스 기판을 패키징 가기 전 단계의 그 유리를 만드는 건데, 그런 업체들보다도 기판을 직접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고요. 삼성전기가 이제 올해 그 파일럿 라인 구축을 해서 올해 9월달에 그 파일럿 라인 장비를 이제 반입할 예정이고, 네. 내년도에 시제품 양산을 하고 2026년도에 이제 양산을 본격화하겠다라고 그런 로드맵을 이제 발표한 상황이고, LG 이노텍도 이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보다도 이제 관련 인력을 지금 본격적으로 영입을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 코너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SKC가 지금 그 글라스 기판 상업화를 전 세계 최초로 가장 빠르게 하기 때문에 여전히 탑픽이라 볼 수 있겠고, 지금 미국 공장이 그 생산 그 본격 가동을 위해서 이제 시제품을 이제 생산하고 가동 중이니까 아마 여기 SKC를 가장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그 삼성증권에서 이제 그 SKC에 대한 코멘트를 나왔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유리기판 자체가 이제 그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자체가 이런 반도체 산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부품을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또 그리고 이를 통해서 SKC가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는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그 미국 정부에서 이제 7,500만 달러를 이제 보조금을 줬는데 이게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이라 그럽니다. 그 반도체법에 의해서. 그리고 앱솔루스의 캐파가 1공장 캐파가 이제 그 12,000제곱미터거든요. 요게 이제 3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보조금이 7,500만 달러라서 총 투자비 대비 25%인데 이게 캐펙스 대비 비율로 가장 높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 평균 10%인데 25%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고, 올해 4천만 달러, 내년도에 3,500만 달러 수령한다. 이거 지금 삼성증권에서 나온 코멘트 그대로 다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향후에 6만 제곱미터 증설을 나오거든요. 이게 2공장인데 이 경우도 보조금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지금 투자비도 부담도 경감이 되고 ROIC가 굉장히 높겠죠. 투자비 회수가 빨리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그 미국 정부로부터 공신력을 확보하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
긍정적이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향후 고객사 대상으로 해서도 레퍼런스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 최근에 앱솔루스 그 임원이 그 SKC 그 IR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온 게 일단은 그 올해 그 안에 이제 그 시공장 그 1공장 시생산을 마치고 내년부터 양성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SKC 앱솔루스에 따르면은 이제 1공장이 그 소규모 생산이라서 SVM이라고 그러고요. 2공장이 대규모 생산 그 HVM 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2공장 1공장이 이제 아까 12,000제곱미터로 하지 않습니까? 2공장이 6만이기 때문에 5배 정도 그 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앱솔루트에서 밝힌 그 뉴스상의 내용을 보면은 2공장 1공장보다 5배에서 20배 그 생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6만 제곱미터짜리를 4개를 더 짓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5배니까 5, 4, 2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그 1공장 그보다도 2공장이 5배 캐파가 더 늘어나는데 그걸 4개로 더 짓는다. 그래서 20배 캐파 늘어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네. 전 세계 29 이상의 그 반도체 기업으로 연락을 받고 있고요. SV의 1공장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물량 100% 물량을 다 요청을 받은 상황이고 심지어 그 HVM 생산 물량까지 이미 다 요청을 상당히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앱솔루스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하이브리드 공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반도체 공정, 디스플레이 공정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 한데 엮여 있는 곳으로 이런 형태의 공장은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그런 공장이 새로운 형태의 공장이고요. 그 앱솔루스가 지금 SKC와 함께 5년에서 6년간의 그동안 이제 투자를 해왔고 이게 타사 대비 3년 빠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특히 전방 업체로서 SK 하이닉스도 있어서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고 HBM을 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리 기판까지 들어간다면은 아마 삼성전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의 그 HBM의 그 경쟁력은 향후에 더 월등할 수 있다. 상호 간에서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어서 SKC를 그 전체 유리기판 쪽에서 탑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SKC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를 주셨지만 지난주에 특히나 유리기판은 단순 테마가 아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었고 일주일 사이에 상승률이 참 좋게 나온 SKC입니다. 여전히 유리기판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잡아주셨네요. 엔터주 가겠습니다. 엔터주도 이제 4월 23일 관심주로 SM을 주셨었는데 SM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시간에 하락은 있었습니다. 앞서 출연자는 그럼에도 중장기 관점의 SM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유지했는데 부장님은 어떠십니까? 이 블록대인 물량 소화하고 나게 되면 다시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에서 SM 지분을 그 296만 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75만 주 블록대일 추진을 한다는 것이고 대략 한 4에서 5.5% 할인이 좀 들어가고요. 수요 따라서 94만 주까지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 잔여는 한 3개월 정도 락업이 좀 3개월 정도 락업이 걸리고 최근에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모처럼 엔터주도 좀 반등 나왔는데 어제 이제 하이브 블록들로 인해서 이제 약간의 찬물을 끼얹은 셈이고요. 네. 넷마블이 하이브 블록들하고 하이브가 SM 블록들을 그렇게 했네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뉴진스가 지금 컴백을 해가지고 핫스윗 컴백을 해서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미니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멀티레이블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적은 그 SM을 팩배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SM 경영권을 미치지 못한 그 소수 지분을 하이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대각 매각을 타는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지금 하이브에서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스파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그 정규 앨범 4년 만에 정규 앨범 발표를 그 저녁 6시에 했고요. 네. 아마겟돈이 수록된 첫 그 앨범이 냈는데 그 타이틀곡은 슈퍼노바입니다. 먼저 선 공개를 했고 이제 후속곡이 들어간 이제 정규 앨범 전체를 이제 어제 이제 6시에 했는데 슈퍼노바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노래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음악 방송도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걸그룹 그 3대 걸그룹이 다 나오더라고요. 뉴진스 그리고 그 에스파 그리고 아이브.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좋아하는 그 걸그룹 다 나오고 지금 MX도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4대 걸그룹은 자 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브랑 그 뉴진스는 어쨌든 하이브의 멀티레이블에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 SM 쪽에 있고 MX는 JYP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반응이 좋은 건 에스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SM을 타표로 보고 있고 키움증권에서는 그 대규모 컴백할 때는 앨범 실적 정상화와 그 공연 그 규모 확대, MD 매출 증의 추가가 이제 추세가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K-팝 다운사이징 여파를 이제 일본어라든가 영어 현지 앨범 발매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SM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고 NH투자에서도 JYP 엔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스트레이트키즈 신곡 빌보드 탑 100 차트 진입을 통해서 글로벌 중심의 음원 매출 성장 가능성을 재차 증명했고 아쉬운 거는 음반 발매가 다소 이제 늦은 7월에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후엔 역대급 규모의 월드 투어가 예정된 만큼의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해서 순서로는 일단은 SM, JYP, 하이브 순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알령 해제가 수혜가 가장 큰 건 사실 엔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해제가 그런 데에서 공연할 수 있으면 곧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건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터와 화장품의 한알령 해제 최대 수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엔터가 제일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알령 해제 시 가장 빠른 속도가 기대되는 엔터의 제하 순서입니다. SM, JYP, 하이뷰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투자 전략을 같이 종목별로 고시면서 얘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장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NT, TSI, 수주잔고가 1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등의 뉴스도 들려오고 있고 2차 전지 장비주들에 대해서 모처럼 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요즘 PNT 같은 경우 또 ESS 쪽 모멘텀을 같이 봤더라고요. 네, 그 장비주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전국 공정 업체들은 수주장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에 네. 그 외 기업들은 지금 수주장가 지금 최근에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별로 차별화가 있을 것 같고요. 전국 공정 업체 3사의 수주가 늘어났다는 그런 뉴스가 어디 있는데 그 PNT가 지금 수주장 거의 2조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네. 일본 기준으로. 그리고 CIS도 8,700억, TSI도 한 4,700억에 육박을 하는 수주 잔고인데 이게 어쨌든 수주 잔고 자체가 향후에는 실적으로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핵심 지표고요. 다만 이제 전국 공정은 리드 타임이 깁니다. 최근에 이게 주문에서 인도까지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이게 2년까지 안 걸렸고요. 대략 한 1년 이내로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물류에 대한 그거 막히면서 이게 통상적으로 인도 시간까지 오래 걸렸고 다른 공정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PNT 같은 경우가 이따 1분기 전국 공정 수주 잔고가 1분기 기준으로 그 사업 보고서상 나온 게 1조 8,927억이고 사상 최대치고요. 그리고 이제 CIS가 8,796억인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TSI는 4,659억이라서 수주잔고 최대치인데 문제는 이제 PNT 같은 거는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 TIS는 없는 상황이고요. PNT 시가총액이 현재 1조 495억이고 현재가 49,500원인데 미래에셋에서 6만 원 목표가 제시했고요. 올해 매출 1조 728억에 영업이 1,714억이고 그리고 내년에 1조 1,835억에 1,931억 영업이 예상하거든요. 요 수치를 잘 기억하시고요. 네. CIS가 이제 현재 시가총액 7,765억에 올해 매출 4,493억, 영업이 590억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5,909억에 영업이 905억 정도 컨센을 잡고 있고요. TIS는 실적이 없는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CIS가 올해 기준으로는 PR이 15배고요.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PNT가 8배입니다. 그리고 PNT 내년 같으면 7배 정도 되고 하나기술이 48배, 코인테크 14배 그리고 TSI는 컨센이 없으니까 밸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면은 PNT가 압도적으로 싸요. 지금 보면 8배니까요. 장비 업체인데 지금 퍼 8배 수준밖에 안 되고 다른 애들 48배, 15배, 14배 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 중에서는 지금 볼 수 있는 건 PNT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셋에서 6만 원 제시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NT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2020년도부터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12,000원부터 스타트를 해가지고 5만 원까지 계속 끌고 왔던 그런 종목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1조 매출에 1,000억 원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700억, 1,900을 보니까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미래에셋에서 어떤 컨센서스 잘 잡고 목표가 잘 제시된 것 같습니다. 장비주 내에서는 싸고 매력적인 PNT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얘기 주셨어요. 문득요, 어제 이제 2차 전지 셀이라던가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이렇게 장 후반에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준 2차 전지 쪽 얘기 그 내용에서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2차 전지가 쾌증 극복하는 이 중간 단계에서 ESS로 눈 돌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좀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AI 전력 이슈에서 ESS 이런 게 부각되다 보니까 관심을 받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ESS 쪽은 어떻게 보세요? ESS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그 ESS 쪽도 2년 정도 유예를 했지만 관세 부과를 이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업체들한테는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엔솔도 그렇고 SK온,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양산이 북미 시장에서 26년도 양산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출 기준으로는 중국 업체들이 70% 이상 장악하고 있고 점유율 기준으로는 북미 시장에서 거의 90% 육박하는 그 ESS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다 대체한다고 보면 큰 수가 될 것이고 ESS 시장이 연간 36%의 성장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북미 시장을 장악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한테 수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도 그 2차전 비관론 쪽에서 나왔는데 네. 그 미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준비할 시간과 더불어서 향후에 북미 시장에서의 ESS 시장은 국내 그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또 다른 커다란 성장의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성장의 시작은 26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ESS로 집중했을 때는 어떤 종목 위주예요? 그냥 국내 셀? 주로 이제 아마 LFP 쪽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LFP 배터리에는 이제 그 3원계 배터리보다 전액의 양이 2배 정도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LFP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신 ESS 쪽으로 보시면은 전액 쪽 기업들을 전액과 거기에 전해질 그 염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전액의 구성 요소 중에 15%가 전해질 염인데 원가 기준으로는 전해질 염이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액과 전해질 염 기업들을 같이 동시에 보시는 전략이 좋고 최근에 그 기업들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기업들인지 대략의 최근의 시세를 떠올려 보면 생각나기도 하네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가 HL 홀딩스입니다. 관심주로 이 종목을 듣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만도 쪽에서 이제 갈라져 나와서 투자 사업 부문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봐요. 네, HL이니까 얘는 한라홀딩스였고요. 그 최근에 세계 6위 자동차 회사인 그 스탈렌티스랑 그 애프터마켓 부품 전문 브랜드인 유로레파에 대한 국내 총판 계약을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이라는 게 이제 유통 마진이라든가 브랜드 관리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 순정품보다 한 30%싼 그런 그 부품인데 주로 이제 공식 보증 기간이 끝난 부품에 대해 자동차를 수리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애프터마켓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벤츠라든가 BMW 포함해서 22개의 수입차 브랜드에 대해서 애프터마켓 부품에 대한 6만 종의 부품을 동사가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자동차 부품에서인 보시라든가 GF와도 이제 손잡는 방을 추진 중에 있어서 27년까지 그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국내 수입차 애프터마켓 시장 1위를 목표를 좀 세우는 상태고 지난해 그 수입차 애프터마켓 부품 사업으로 한 738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이게 2019년 대비해서 3배 정도 성장을 해서 이쪽의 성장이 제법 강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중고차 그 플리 사업도 이제 그 재상품화 사업도 좀 강화를 좀 하고 있어서 지난해 그 경기도 화성에 그 3만 제곱미터 규모의 그 플리 센터를 개장을 했거든요. 여기 네. 한 1,500도 정도 그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요즘 그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동세 기대할 수 있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5.8% 정도 되고요. 자기 주식 매입과 소각 정도 2% 정도 예상 기대를 하고 있고 향후 3년간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당 2,000원의 배당금과 70억 규모의 자기 주식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매력도 있고 자기 주식 소각까지 한 2%까지 하게 되면은 한 7.8%의 주주환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고 주가 흐름 최근에 견조하게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올해 자체 사업 매출도 1조 3천억을 그 지난해 그 연초에 얘기했던 걸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상황이라서 실적도 견조하면서 주주환원 형태도 되게 강하게 붙고 어제부터 이제 그 밸류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그 관련된 기업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목표가 보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 42,000원, 하나증권에서 45,000원 얘기해가지고 하단에 4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0원에서 45,000원 증권가에서 평균 이제 언급되고 있는 목표가 상하단 얘기 주셨어요. HL 홀딩스 잡아주셨는데 문득 HL 홀딩스 하니까 어제 HL 만도가 15% 급등했어요. 스마트 전기차 성장,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 수혜 여러 가지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 HL 홀딩스나 HL 만도가 다 5월부터 시세가 괜찮은데 만도는 어떻게 보세요? 만도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 자율주행으로 집중된 것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이 포츠점 그 SDV보다도 지금 헬라홀딩스를 말씀드린 거는 주주환원 정책 쪽에 좀 더 그 무게를 둔 것이고 아마 어저께 시간에서도 아마 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완도도 움직임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오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주가 네. 움직임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원전으로 간 슈어소프트테크가 오늘은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어제 시간에서는 자율주행 이슈 등이 있긴 했는데요. 일단은 자율주행 뭐 개별 모멘텀보다는 다양한 모멘텀을 안고 있는 HL홀딩스 지금 매력적으로 본다라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복귀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창환 영업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